저는 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되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지금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담배 한 번 피우지 않은 분이 폐암 진단을 받고 제 앞에 앉아 계실 때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의 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암이라고 하면 당연히 담배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여성 폐암 환자분들 중 대부분은 비흡연자입니다. 담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매일 숨 쉬고 잠을 자고 음식을 만드는 그 공간이 과연 건강한 공간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오늘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담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이 흡연 여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폐를 해치는 원인은 담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깨끗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실제로는 폐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보냅니다. 잠을 자고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유해 물질이라도 매일 반복해서 노출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 공간,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공간이 여러분의 폐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진 원인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공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침실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몸을 쉬게 하고 회복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침실 안에 폐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물건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제입니다. 은은한 향이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올 것 같아서 머리맡에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의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냄새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공기 중으로 퍼지는 화학 물질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밤에 창문을 닫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계속 숨을 쉬게 됩니다. 그동안 방향제에서 나오는 물질을 계속 들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몇 년씩 쌓이면 폐에는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향기는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베개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목이 칼칼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원인이 베개일 수도 있습니다. 베개는 매일 얼굴과 가장 가까이 닿는 물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땀과 각질이 쌓이고 그 안에서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게 됩니다. 이 미세한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떠오르고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기도에 염증을 만들고 폐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먼지와 미세한 섬유, 그리고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런 미세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특히 사용한 지 오래된 매트리스일수록 이런 물질의 축적이 많아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는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작은 입자라도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점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침실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곳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폐를 지치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폐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머무는 공간이 오히려 가장 오래 영향을 주는 공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침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 사는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생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은 가족을 위해 매일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3번, 때로는 그 이상 부엌에 서 계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책임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몸에는 또 다른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식문화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 음식은 볶고 굽고 지지고 튀기는 조리 방식이 많습니다. 불을 세게 쓰고 기름을 사용해서 빠르게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미세한 입자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의 노출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조금씩 들이마신 공기가 쌓이고 그 영향이 서서히 폐에 남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시간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긴 작은 위험 요소를 이제부터라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기를 단순한 냄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기 안에는 아주 작은 입자와 다양한 유해 가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이 입자들은 매우 작아서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폐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 자극성 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폐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터널 안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기가스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숨을 쉬면 답답하고 목이 따갑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방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요리를 할 때가 바로 그와 비슷한 환경입니다. 문제는 이 연기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기가 많이 날 때는 위험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연기가 거의 보이지 않거나 냄새만 살짝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작은 입자일수록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입자들은 쉽게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복입니다. 한 번 노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3번,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들이마신 공기가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리할 때 나는 연기를 단순한 냄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고 느끼셨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라는 63, 세 여성 환자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고 가족을 위해 하루 3번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셨고 담배는 단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늘 건강한 분이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침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폐에 이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김 씨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오랜 시간 부엌에서 요리를 하셨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았고, 특히 겨울에는 창문을 거의 열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볶음 요리와 구이 요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흡입해 오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와 작은 입자들이 폐 깊숙이 쌓여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노출이었습니다. 결국 그 축적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김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믿고 있는 생활 습관이 혹시 나의 몸을 조금씩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부엌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폐를 힘들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기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레인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조리 도구입니다. 하지만 불을 켜는 순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가스와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있다는 것은 연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체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 기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냄새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폐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그 농도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기름에서 나오는 미세 입자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 볶음이나 구이 요리를 자주 합니다. 기름을 달구는 순간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입자들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문제는 이 입자들이 매우 가볍고 작아서 코나목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한 번 들어간 입자는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미세먼지가 폐 안에 계속 달라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로 씻어낼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기체와 뜨거운 기름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가 함께 작용하면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요리 시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폐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같은 방식으로 요리를 해왔는데 괜찮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하루 이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결과가 어느 순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엌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서 있는 이 공간이 과연 안전한지 잠시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요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나쁜 줄 모르고 계속해온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너무 뜨겁게 달구는 습관입니다. 팬에 기름을 붓고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가 올라와야 요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연기 속에는 이미 많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일정 온도를 넘어서면 성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 연기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작은 입자와 기체가 섞인 것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용한 기름을 다시 쓰는 습관입니다. 아까운 마음에 남은 기름을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번 높은 온도에 노출된 기름은 이미 성분이 변한 상태입니다. 이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더 많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공기 중으로 퍼지는 성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하나의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름이 뜨거워질수록 연기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 유해 물질도 함께 늘어납니다. 결국 더 뜨겁게, 더 오래 가열할수록 폐로 들어가는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할 때 맛과 속대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마시는 공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 점을 한 번만 더 신경 써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재료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정작 매일 사용하는 조리 도구는 오래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긁힌 자국이 생기고 검은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코팅 성분이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입자가 음식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이런 팬은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알루미늄 냄비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온 익숙한 조리 도구입니다. 가볍고 열이 잘 전달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표면이 닳거나 오래 사용된 경우에는 금속 성분이 조금씩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처럼 오래 끓이는 음식에서는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시는 것이 밥솥 내부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밥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밥솥 내부가 긁히거나 벗겨진 상태라면 그 역시 음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재질의 조리 도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변색이 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재질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마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 자국이 많이 나 있는 도마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에 깊은 흠집이 생기면 그 사이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와 음식에 섞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면 위생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도마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도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만큼 그 영향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왜 버리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푼을 아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아닙니다.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엌 도구를 한 번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정작 공기를 바꾸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는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먼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환기 장치를 먼저 켜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하다가 연기가 보이면 그때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바로 끄지 마시고 일정 시간 계속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연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공기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와 기체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 창문만 여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서로 마주보는 방향의 창문을 함께 열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기가 한쪽으로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안에 있던 나쁜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없으면 나가는 길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춥다는 이유로 창문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분만 창문을 열어도 공기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필터가 막혀 있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환기는 아주 작은 습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기 전 버튼 하나 누르는 것, 창문을 잠깐 여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도 지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엌의 공기를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집 안에서 사용하는 세정제와 청소용 제품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할 때 향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십니다. 냄새가 강하면 더 깨끗해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향의 대부분은 화학 성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욕실이나 주방처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폐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제품을 섞어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더 강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이 만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체는 자극이 강할 수 있고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노출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반복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진 공간 속에서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고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품의 양과 사용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셨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습관들이 지금의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환기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오래된 도구를 점검하고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드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어머니, 아내, 형제, 자매처럼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변화의 결심을 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글자가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